다들 병원 가기 전에 꼭 들리는 곳이 있죠? 인터넷.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병원 가기 전에는 인터넷. 자, 그래서 무지외반증 검색해봤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무지외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5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 대체 뭘까요? 바로 무지외반증 교정기입니다. 모양도 가격도 천차만별, 많아도 정말 많죠? 소유진 씨도 SNS에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교정기를 끼고 운동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무지외반증, 과연 교정기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잠시 후 밝혀드립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4위 공개합니다. 무지외반증은 한쪽 발만 생기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양쪽 발에 다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동시 교정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지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을 책임져 주실 더 친절한 랭킹의 아주 친절한 주치 이원영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원영입니다. 네, 자 먼저 5위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무지외반증 교정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인터넷 네. 찾아보면 그냥 모양도 색깔도 각양각색인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장님, 교정기 효과 있습니까? 일부 증상에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일부 증상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이제 불편함을 완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네. 있고 네.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꼈으니까 네. 좀 아프면 덜하는데 네. 진행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네. 아. 기본적으로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교정기를 통해서 네. 질병의 진행을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소유진 씨 SNS를 보니까 네. 통증이 상당하신 것 같던데 이것도 집안일인 건가요? 이제 가족력이 있죠. 무지외반이 보통은 이제 가족 안에 어머님 혹은 이제 자제분들이 같이 이제 뭐 불편하시는 경우가 많고 네네. 운동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 네네. 지금 많이 불편하신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교정기는 일시적인 부분의 증상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네네네. 이제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증상을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데 도움이 이제 되는 건 분명하긴 한데 만약에 증상이 이제 해결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불편하시면 결국은 병원에서 진료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소유진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백종원 씨 또 네. 자녀분들이 3분이나 되시는데 네. 요거 어릴 때부터 좀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 내력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어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이 휘는 정도가 지금 사진에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보니까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휘어야 무지외반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무지외반증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보통 3단계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네. 초기, 중기, 말기. 이제 엑스레이 각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기 사진 4가지거든요. 이제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는 4단계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네. 이제 뭐 제일 왼쪽에 보시는 1단계 영상은 증상 이제 전 단계라고 보통 보시면 정상적인. 되고 네. 정상보다 약간 변형은 약간 시작되는 변형 시작한 단계긴 한데 단계.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무지외반이 진행하는지 이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시고 네네. 이제 2단계 정도 접어들면 대부분 이제 돌출된 뼈가 신발 내부에서 자극되면서 피부가 빨갛게 발적되기도 하고 네네. 활동에 비례해서 가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네. 3단계 정도가 되면 변형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고 네. 튀어나온 뼈 부분의 피부가 각질이나 혹은 굳은살 같은 것들이 이제 박혀 오시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통증의 빈도는 이제 훨씬 많이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4단계 정도 저건 되시면 누가 봐도 심한데요? 4단계는 누가 봐도 심하죠. 그러니까 지금 좀 오죽했으면 발가락이 막 겹쳐지겠습니까? 발가락이 대부분 저희가 교차 네. 변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그런 네. 상태가 되면 예. 대부분 지금 정도 되신 경우는 적응을 많이 한 상태라서 엄지 발가락 뼈가 돌출된 부분의 통증은 뭐 크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네네. 오히려 주변에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의 통증으로 이제 병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보면서 제 아내가 네. 2단계와 3단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힐들을 많이 신으니까.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신발이 이제 크게 영향이 신발 때문에 있고, 이거 생기는 거죠, 이런 변형은 신발 또. 이제 예전에 하이힐병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지금 보니까 모양이 네. 이렇거든요.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네. 자, 그럼 아까 1, 2, 3,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병원을 찾아야 됩니까? 물론 1단계부터 찾으면 좋겠지만요. 보통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3단계에서 3단계.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네. 3단계 정도 되면 보통 통증의 정도가 이제 뭐 잦아지니까 환자분께서 병원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뭐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일단 가는 걸 거예요. 네. 모양보다는 그죠? 근데 이제 2단계 정도 네. 이제 되면 이제 병원을 미리 좀 내원해서 네. 이제 뭐 치료를 좀 이제 아. 미리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네, 그죠? 2단계 정도. 1단계는 뭐 거의 티가 안 1단계는 나니까. 사실은 티가 잘 나지도 않고 네, 2단계 정도 환자분이 티가 났을 불편함을 때. 느끼지는 않고 예. 2단계 정도 되면 예. 유관적으로도 이제 변형이 조금 생기고 네네네. 환자분도 증상이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불편함이 아마 이제 있긴 있으실 건데 네네. 이제 느끼기에 불편함이 이제 시작이 되면 네네. 병원을 좀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든 방치하지 말고 빨리빨리. 예, 그때그때 병원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지만 의외로 쉽지 않은데 내 엄지발가락이 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자, 그럼 무지외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3위 공개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어린이의 발인데요. 엄지발가락이 살짝 휘었죠? 어린이도 무지외반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장기 어린이가 무지외반증을 방치하게 되면 각종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린이 무지외반증 대체 원인이 뭘까요? 유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지외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2위 공개합니다. 키리를 신는 빅토리아 베컴의 발입니다. 무지외반증이 아주 심하죠? 선미도 무지외반증 때문에 원더걸스를 탈퇴했다고 하죠? 자, 원장님, 무지외반증은 네.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까? 꼭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환자 증상 그리고 이제 뭐 질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불편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우선은 생활 습관 교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발 코가 좁은 그런 신발 이제 신는 이제 행위를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활동한 이후에 조격이라든가 이제 발을 풀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언뜻 이쪽이 튀어나왔으니까 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처럼 거기를 이렇게 깎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예. 물론 수술적인 방법 기본적으로 다 원래 뼈를 수술하면 깎아내는 건가요? 수술은 기본적으로 뼈를 이제 손보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요? 예전 기준에서는 저희가 병실에 이제 인공관절 하신 분하고 네네. 무주 외반 수술한 이제 분 같이 누워 계시면 오히려 무주 외반 수술하셨던 분들의 통증 정도가 더 심해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수술에 네네. 대한 이제 막연한 공포심이 좀 이제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교해서는 통증이나 회복에 있어서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수술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뭐 치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단계별로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뭐 단계별로 저희가 치료가 나눠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우선은 환자분의 불편한 정도,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통증이 잡히는 분들은 네. 물론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통증 정도가 이제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고 했을 네네. 때 이제 뭐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수술도 조금씩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휘는 정도에 따라서 이걸 교정할 건지 수술할 건지 둘 중에 그게 하나는 이제 어떻게 중요한 방법이죠. 네. 사실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지금 정도 각도로 수술을 해야 되냐, 이제 어느 정도 휘면 아. 수술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사실 이제 수술하는 이제 입장에서 저희가 각도를 가지고 수술 유무를 결정해 드리지는 않고 네. 2단계 정도밖에 안 된 분이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먼저 수술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구나. 아니면 저희 이제 시골에 사시는 네. 할머니 이제 뭐 자제분들이 모시고 오는데 네. 누가 봐도 이제 뭐 교차 변형이라고 4단계까지 진행돼 있고 아유 나는 괜찮아. 아유, 그렇죠. 아유,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아이고, 편해 이제 그냥 뭐 불편함이 살만해. 없고 뭐 이러면 이제 또. 워낙 또 오랜 세월 또 적응하셔서 또 이제 그 정도 연세 되시면 또 신발을 대부분 편하게 신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에 따라서도 이제 그렇죠. 다르겠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자 랭킹 3위가 네. 무죄반증 유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일주일에 이제 가끔 네. 엄마 손에 이끌려서 네, 네, 병원에 와서 이제 무죄반인지 아닌지 뭐 여쭤보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대부분 여쭤보면 뭐 엄마 혹은 할머니 이제 무죄반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네, 네, 또 네. 본인이 이제 무죄반이 있기 때문에 또 걱정되는 마음에 이제 많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네. 무죄반은 이제 평발과는 사실 연관성이 크고 아 그래요? 네, 뭐 반대로 무죄반이 있다고 해서 꼭 다 평발은 아니긴 한데 그러네요. 평발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다 무죄반이 예. 생기게 되고 예. 특히나 평발과 연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유전성, 이제 가족력이 좀 크다고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릴 때 무죄반증이 오면 참 아이들도 괴로울 것 같은데 아이들 경우에 초기 증상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린 친구들 같은 네. 경우에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병원 내원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평발이냐, 네. 뭐 무죄 예반이냐 아니냐 이제 뭐 궁금해서 사실 찾아오는 경우가 많긴 그러니까 합니다. 부모들이 이제 보고 판단하는 부모들이 거죠. 보기에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근데 부모들이 봤을 때 의심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신발 같은 거 이제 신는 이제 신발을 봤을 때 뒤축이 한쪽 면만 좀 빨리 이제 닳는다거나 아니면은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가 또래에 비해서 운동하는 정도가 좀 떨어지거나 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오늘 우리 아이는 신발 뒤축이 어떻게 다르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무지외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망의 1위 공개합니다. 무지외반증, 하이힐병이라는 이름답게 여성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는 남자니까 걱정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과연 남자들은 무죄반증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자, 무죄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랭킹 1위. 남자들은 무죄반증이 없다. 저도 남자니까요.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물론 여자분들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근데 뭐 남자분들이 이제 뭐 전혀 없는 질환은 아니시고 네네네. 이제 뭐 작업하는 활동 패턴에 따라서 이제 신발을 피치 못하게 좀 불편한 신발 신으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평발이 있으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다친 이후에 외상 이후에 무죄 예반이 또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런 경우에 남성들도 통증을 똑같이 뭐 이거 뼈니까 똑같이 아프다라고 증상은 느낄 사실 거고. 똑같이 이제 불편해서 그죠? 오시죠. 불편하고 네. 아프다 이런 느낌을 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남성분이라고 해서 별다른 여성분과 치료법이 있는 건 뭐 아니네요? 치료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자, 그럼 남자들 무지외반증 안 걸리려면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분 같은 경우도 네. 흰높이 신발을 이제 신으시는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 하의를 신고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신발을 좀 편한 신발, 네. 그다음에 또 발볼이 넓은 신발 위주로 신으시는 게 증상 또는 이제 무죄반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앉아서 하는 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키높이를 안 실어도 되잖아요. 자, 여러분 힐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무지외반증을 얻을 것인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명하신 분들은 뭐 답을 들으나 마나겠죠? 자, 이원영 원장님 이제 환자들 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곳이 어수선한 요즘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다 아시겠죠?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는 랭킹으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랭킹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